연하라 세계 일대한국 만주 대륙 버려두고 전락행상 웬 말이냐 백마타는 동방등굴 허경영을 앞세워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루가자 백두산을 넘어서서 전해주러 러시아로 당군도 마사달로 북행열차 달려가자 백마타는 동방등굴 허경영을 앞세워서 삼조고를 휘날리며 세계 통일 이루가자. 박수. 태극기를 이렇게 꽉 차게 할 수는 없나? 이게 이런 태극기를 우리가 안 보다가 보니까 이것을 요만큼 오게 이 글자는 한 줄로 넣어버려도 되고, 아래비도 안 넣지. 저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 노래가 이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르게 돼. 우리 국민이 지금 맨날 전라도 경상도 싸워사고, 그래서 내가 저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저 만주도 뺏기고 저 몽고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올라가서 이제 본전을 찾아야지 이제. 뭐 어떤 장사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는 이 대서양 시대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슬람 세력권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시대에 와요? 정력 시대는 태평양. 이제 우리 태평양 시대. 태평양이 이제 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일본, 한국, 중국 이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와 있는 한국.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주변 세계 열강이 유엔 본부도 내가 25년 전에 가져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새 국회의원들이 유엔 본부를 가져와야 된대. 판문점으로. 그 나와서 안 나왔어? 그 뉴스 나왔죠? 그래 나는 왜 이상하다. 그 유튜브에 막 나와. 김월동 의원도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고. 또 누구지? 김동길 교수도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걸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맞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가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되겠나 보지. 그러면 오늘 강의 제목을 적어놓고 뭐 또 이야기를 해야.
뭐 재미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상균 그 사태가 있고 해서 요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짚어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요걸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자본주의를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자본주의를 이대로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허경영의 중산주의 경제론이라는 책을 곧 내놓게 돼요. 중산주의 경제론. 이건 이제 전 세계가 내 걸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중산층 위주로 경제를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부익부 자본주의는 재벌 위주로 경제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벌이 돈을 싹 모아가지고 그걸 우리나라 돈을 싹 모아가지고 재벌들을 싹 돈이 올라가면 전부 재벌 올라가죠. 그러면 재벌이 싹 모아가지고 해외에다가 투자를 해버려요. 해외에다가. 그러면 그 돈이 우리나라 올리면 1000년이 걸려요.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한번 나간 돈은 우리나라를 안 가지고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은 해외 사람들이야. 해외. 그 돈 우리나라 가져오면 노동자들 임금, 데모, 목숨 걸고 달라들죠. 뭐 대통령이고 뭐고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노조가. 한국 노총은 좀 괜찮은데 민주노총은 너무 투쟁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요? 해외로 도망가요.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의 개성공단의 근로자 월급이 얼마예요? 15만원. 북한의 남자 여자 근로자 월급이 15만원, 700불이야. 월 700불이야. 근데 우리나라 노조 대모하는 민주노총 있는 사람들 월급이 얼마요? 연봉이 월급이 약 900만원. 근로수당까지 해서, 그죠? 그러면 이거 데모 이런 인부들 써가지고 이 공장 차릴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전부 해외로 가져가요. 월급 30만원, 15만원 요런 북한이나 미얀마나 월남이나 중국이나 월급 싼 데로 가겠어 안 가겠어요? 종업원을 몇만 명 써야 되는데 그 월급이 얼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해외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키르기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사람 애를 안 낳아가지고 나중에 순한국종은 거의 없어져. 머지않아서. 그래서 내가 그걸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0만원 줘야 된다. 강력한 출산정책. 아니 6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58년도에 나온 사람이 58년 개띠죠? 그러면 이 60년대에 뭐 해서 베이비붐 세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걸 80년대 베이비붐 세대 해야 돼 안 해야 돼? 베이비붐은 20년마다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2000년에 베이비붐 세대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죠? 그런데 지금 2020년에 베이비붐 세대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실수하고 있냐면은 2020년에 베이비 그러니까 20년마다 해주면 항상 인구가 노인이 30%, 젊은 사람이 30%, 어린애가 30% 이렇게 맞아가요.
요게 30년마다 20년마다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요때 대통령 나와가지고 결혼하면 1억 줘서 베이비붐 세대 안 만들면 우리는 이 사이클을 잃어버린다 이거. 한 번만 건너뛰면 나라 망한다. 우리 경제는 몰락한다.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무원이고 뭐고 정치인이고 뭐고 저놈은 미친놈이다. 결론이 그거야. 왜 결혼하는데 1억을 주느니까. 그러면 너가 한 20, 30년 있어봐라. 우리나라 망한다. 딱 그랬더니 요때도 통과. 요때도 통과. 지금 2020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내가 요때 2012년에 18년에 대통령이 되면 맞아 2019년에 대통령 된다면 이거 가능하지. 세 번을 건너뛰면은 노인 인구가 80%, 젊은 사람이 20%, 이 중에서 한국 사람은 5%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 사람들 전부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이 20%인데 그 중에 15%는 외국 사람이야.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 우리나라 미래를 훤히 보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어지러워요. 그런데 지금도 결혼하면 1억 준다. 내가 이제 지금은 3억이지. 1억에다가 주택자금 2억. 그러면 3억을 주잖아 현금을. 그러면 이 3억을 주는데 지금 내가 18대 대통령 19대 대통령 돼가지고 만약 실행해도 2020년 베이비붐 세대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세 번을 건너뛰어버려. 세 번을 건너뛰는 거야. 이거 말이 돼요? 옛날에는 1940년에 전쟁 나기 전에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거든. 요게 꼭 20년 터울이야. 그거를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요. 요거 안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요. 갈수록 실업자 나오고요. 나중에는 노동자들이 대모 할아버지를 해봐. 재벌들이 웃어요. 야, 너한테 더 이상 안 썩는다. 우리는 수고만 하면 돈 거다가 해외에다 투자해. 내가 미쳤다고 대한민국 땅에다 공장 만들어서 너 같은 꼬라지를 쳐다보겠냐? 재벌들이 그래 안 그래요? 너 같은 꼬라지 매개 살려고 내가 돈 버는 일 아니야? 야, 기다리는 배고픈 아주 순수한 사람들 해외에 얼마든지 있어. 사업하는 사람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야. 대한민국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애국자야? 안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같은 값이면 좋은 소리를 해야 돈을 투자할 거 아니야. 월급은 다른 사람보다 15배가 비싸고 말은 되게 많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했다면 맨날 대통령 죽이라 뭐 저거 쳐들어가자 뭐 정부 그런 사람들한테 나라 맡겼다가 회장실에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회장을 거꾸로 묶어놓고 말이야. 그게 뭡니까? 에? 자기들의 월급 여기서 월급을 1억을 넘어서겠다. 요거 조금 더 올리겠다고 노동법을 못 바꾸겠다. 이렇게 나가면 지 자식들이 나중에 전부 실업자가 돼. 지금 우리가 조금 덜 받는 것보다 조금 덜 받더라도 내 자식들이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기업하는 재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 비율을 맞춰줘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는 좌파 편도 아니고 우파 편도 아니야. 하늘에서 온 사람이 뭐가 아쉽겠어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니까 이 종자가 좀 많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너무 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대치동 도곡동 아파트 값이 내려가겠어 안 내려가겠어? 여기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전부 여기 살아. 그 부자들이 강남에 살아요. 이 사람들이 정년퇴직해야 안 해? 하니까 관리비 내고 뭐 애들 유학 보내고 집이 큰 게 필요해 안 해? 안 하지. 집 팔고 조용한 시골로 가버려. 관리비 내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래 안 그래? 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 유학비 내느라고 쫄딱 망했으니까 중산층이. 그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전부 내놨네. 그러면 이제 도곡동 대치동부터 아파트 값이 떨어져. 그러면 강남 신화가 없어져 버려. 점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내려오면서 일본과 같이 되는 거야. 30년 전에 일본. 그냥 부동산 값이 폭락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누가 아파트 들어가겠어요? 나중에는.
아무리 정부가 막 아파트 지어놓고 금융지원을 잘하고 해도 들어갈 사람이 있나? 노인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조용히 한 10대 평이면 되는 혼자 부부가 혼자 있을 텐데 이제 뭐 자식도 다 해외 나가버리고 집에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뭘 집을 큰 걸 가지고 있어. 다 내놨네. 그 나라는 조용히 망해요. 그래서 그 전주곡 소리가 다 들려. 내가 북행열차를 저 북행열차 이름이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앞으로 제목 바꿔. 세계통일 북행열차 행진곡. 행진곡으로 바꿔. 알겠지? 노래가 아니야 저거는. 우리 민족이 나가는 저게 군합 원컵발 소리야. 행진곡이야. 힘있게. 알겠어요? 그렇게 세계통일 북행열차 행진곡. 남행열차는 뭐라고요? 남행열차는 뭐라고? 남행열차는 피난열차다 이 말이야. 남쪽으로 가봐야지. 바다밖에 더 있어? 남행열차는 피난열차야. 그 옛날에 6.25 때는 남행열차를 탔지. 그러나 남행열차를 타면 안 되겠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죄야? 소요죄야. 이거 뭐야? 집시법이야. 소요. 이거는 형법 115조야. 그래, 이거는 뭐 징역 1년부터 10년까지 있지. 그래, 안 그래요? 벌금 1,000만 원. 그러면 이런 소요죄는 한상균이한테 이제 소요죄를 해보겠다 지금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소요죄가 되든 집시법 해서 징역 1년을 받든 소요죄로 징역 10년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은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져. 우리는 더 이상 임금을 100만 원 받는 비정규직 150만 원 받는 사람이 70%인데 저 임금 원래 한 1억 정도 받는 연 1억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모를 전부 주도해. 되겠어요? 예? 탄탄한 공무원. 이제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조가 그 들어있어. 그래 안 그래요? 월급 제대로 받는 철밥통들이야. 그 자기들 권리를 너무 많이 주장하는 거야. 뭐 내가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표도 받아야 되니까 뭐 그 사람들 내가 크게 뭘 하지는 않겠는데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요죄를 적용받을 만큼 내 자식들이 전경으로 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 빨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한상규는 무슨 상이죠? 아니 이건희는 내가 무슨 상이라고 그랬어요? 왕금이 상이죠. 에? 왕금이. 한상규는 무슨 상일까? 아는 사람? 에? 아 여러분들이 한상균이를 봤잖아. 모양상 에? 뭐? 내가 보기엔 모양상 같아. 매상이야 매상. 알겠죠? 매상이야. 몸이 크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 몸이 작잖아. 그죠? 몸이 작으면서 눈이 쪽 찢어져 가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 노조 민노총 위원장까지 올라갔지. 그래 안 그래요? 매는 새 중에 그래도 우두머리야. 독수리의 일종이잖아. 그죠? 근데 좀 작은 거지. 독수리는 크고. 전두환은 독수리상이에요. 독수리는 대머리야. 저 돌아오시는 분이 대머리인데 독수리상이지. 독수리상이 아니지. 그래서 독수리 대머리인데 한상균이는 매상이야. 이건희는 왕금이상이야. 그 뭐가 달라요? 매상은 뭐가 달라? 매는 말이야. 한 번 잡으면
안 놓아요. 딱 보고 있다가 한번 내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한번 내려가면 그냥 낚아채. 왕금이는 가만히 앉아있어 안 있어요. 그래가 자기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지쳐가 죽었을 때만 가서 건드려. 살아있을 때는 절대 건드려 안 건드려. 이거는 죽은 것만 먹어요. 거미줄에 걸려가 힘 다 빠졌을 때 가서 뜯어먹어. 이 사람은 죽은 거 절대 먹어 안 먹어? 산 것을 먹어요. 반대죠, 반대. 예, 이 사람들은 산 고기를 뜯어먹어. 왕금이는 죽은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소리 없이 우리를 갉아먹는 게 왕금이야. 그러니까 매는 단순해. 이거는 수단이 머리가 아주 수가 높아요. 그래서 왕금이는 재벌인데 이건희가 작업복을 입고 노조위원장이 돼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한상균 같을까요? 안 맞죠, 이상하게. 안 맞아요. 또 이건희 아들 이재명이 맞아요? 안 맞죠. 그 사람은 공작상이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이 한상균이는 이 한상균이만 매상이 아니라 노조 간부들이 매상이 많아요. 매상이 많아. 목적을 단번에 이루려고 해. 그럼 됩니까? 목적을 단번에 이루려고 그래, 단번에. 근데 자기들이 목적하는 게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해외로 나가달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분들이 투쟁하는 게 전국의 비정규직을 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까? 자기들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까? 예. 비정규직이나 직장이 없는 대학생들이 몰려서 데모를 한다면 내가 그 앞에 나가요. 내 대통령 만들어주면 너가 다 직장 100% 보장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직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직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보면 야, 연 1억을 받는데 자기들 평생 월급이네. 그래요. 자기들 평생 월급을 한 달에 받는 사람들을 1년에 받는 사람들이 왜 데모하노? 그래요. 그래서 이 민주노총이 광고를 탈퇴해가지고 진정 국가를 원한다면은 정부와 대화를 해서 한국노총은 들어와서 안 들었습니까? 한국노총은 좀 정부하고 대화하죠? 민주노총도 정부와 대화를 해야 돼. 정부는 재벌과 노동자 중간에 있어 없어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정부는 재벌과 노동자 중간에서 중재하는 거예요. 정부가 무조건 재벌 편을 드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 두셔야 될 거는 자본주의는 부익부가 멈춰 안 멈춰? 안 멈춥니다. 돈은 수증기와 같아가지고 올라가 안 올라가? 돈은 수증기다. 그럼 수증기는 올라가죠? 그러면 위에 수증기가 왜 구름이 되죠?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김고문님. 수증기가 올라가서 왜 구름이 돼? 그게 기온이 차니까요. 그건 틀렸고. 딴 사람 아는 사람? 네? 수증기가 왜 구름이 되냐고. 대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것도 틀렸고 통과하지 못하지. 네. 여기 우리 저 젊은이들 수증기가 왜 구름이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보면 어지러워요. 왜 그런 거 상식적인 걸 모릅니다.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다가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먼지가 있어야 돼. 맞아요. 먼지에 의해서 얽혀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공간에 있어줘야지, 허공에. 그러면 거기에 먼지의 수증기가 맺혀 안 맺혀? 맺히면서 점점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미세먼지는 올라가서 위에서 이 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일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이 너무 맑아버리면 먼지가 생겨 안 생겨? 그럼 구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비가 오려고 하면은 구름이 끼려고 할 때는 일정한 먼지가 작동을 해. 그래가 그게 습기가 올라가서 먼지하고 얽혀. 그럼 얽히면 정체가 돼버려요. 그럼 구름이 되는 거야.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만들 때 사우디아라비아 저는 고비 사막도 있는 거예요. 사막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으세요. 왕금이는 왕금이의 이 집을 자세히 보면 반도체 같이 생겼죠? 네네. 반도체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도체죠, 그죠? 도체지. 그러면 유리나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도체죠. 무슨 이해가죠? 그러면 이 부도체와 반도체와 도체는 굴이나 우리 인체나 웬만한 나무나 자연은 도체죠. 그 중에 부도체라는 건 유리나 다이아몬드나 전기가 안 통하는 거. 반도체는 여기 반도체 뭐가 들어가요? 도자기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여기에 원래 부도체가 세라믹인데 세라믹이나 도자기나 유리나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나 이런 건 전부 부도체야. 근데 반도체에도 도자기가 들어가요. 또 세라믹이 들어가서 전기가 좀 덜 통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내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 어디다 만들었다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부탁한 데가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반도체죠. 반도체 사이에 이게 개견자가 붙어 있어. 그러면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반도체가 생겼으면은 여기에 개견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기형이야, 기형. 반도체가 일어난다. 그래야 기형에다 공장 만들었다 그랬잖아. 기형이 도자기, 세라믹이 나오는 데야.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기형이 반도체를 만들기 아주 좋아. 도자기 원료가 좋아서 기형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듭시다. 그래가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와 같이 이 반도체가 거미줄 같이 생겨서 안 생겼어. 이게 이 사람이 왕금이야. 상이. 거미줄을 딱 반도체를 쳐놓고 그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놈의 돈이 쭉 올라가다가 부익부가 계속 멈추잖아. 그러면 이 구름이 점점 커져 안 커져요? 커지는데 자연은 이게 커지면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게 돼 있어. 그 자리로 내려와. 근데 우리나라 재벌은 올라가는 돈이 점점 자본주의는 커져 안 커져? 그래야 나중에 노동자들, 이 민주노총 한상균이나 이런 노동자들을 토사구팽 시키는 거야. 실컷 토끼 잡아오고 나면, 돈 벌고 오고 나면 그 돈 벌어온 노동자를 삶아가지고 먹어버려. 무슨 이해가죠? 자기들에게 돈을 벌게 해온 노동자와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당신이 우리를 돈을 벌게 해줬으니까 우리가 회사에다가 애들 갖다 노는 유치원도 만들어주고 주부가 여기 책상에 앉아있으면 애가 여기서 놀게 해주고 유모차 갖다 놓고 애가 지 맘대로 뛰어다니게 해주고 그 근무하는 사무실이 주부가 집에 있는 응접실처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에? 그러니까 주부들끼리 막 이 여직원의 애도 여기 돌아다니고 이 여직원의 애도 돌아다니고 거기에 애들 먹는 음식도 있고 막 유모가 봐주는 여자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직장 만들어줘야 돼 안 돼?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동자들을 갖다가 사람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애 맡기는 비용 들어가. 누구 집은 학원 가는데 우리 집에는 학원을 못 보내. 그러니까 한상균이라는 이 사람들 밑에 월급은 몇백만 원 받으니까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돈이 남아 안 남아?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뭐 900만 원을 한 달에 900만 원을 받는다. 1년 연봉이 1억이다. 그래 봐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저 다른 사람처럼 애들 학원도 좀 보내보자.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 돈이 모자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들만 한상균이만 뭐라 하면 되겠어요? 또?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경영의 중산주의 경제론이 등장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도 욕할 수가 없고 이 사람도 욕할 수가 없는 거야. 위에서 정치를 청와대에서 잘못해버리면은 이 사람도 아무리 줘봐야 모자라. 애들 과일도 안 돼. 월급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누구 집 사람은 이거 중력 집안은 애를 갖다 학원 보내는데 나는 말이야 노동자라고 월급 받아가 애 학원 보내고 남는 게 없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도 애들을 공부시켜서 나중에 저런 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겠어 안 만들고 싶겠어? 그러니까 애들 학원 보내고 싶지. 유학도 보내고 싶지.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역부족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욕구가 올라가 안 올라가? 욕구가 상승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밑에 욕구가 뭐예요? 인간의 가장 욕구가 네? 인간의 가장 밑에